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챗GPT-4의 플러그인 기능 중에서 웹 파일럿과 링크 리더의 차이점에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문서에 URL을 주면 이 URL에 대해서 정보를 요약해주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주는 플러그인인데요.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답변 내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플러그인 하실 때 왼쪽에 점 3개 누르셔서 세팅 앤 베타에 가셔서 에서 플러그인을 이네이블 해주신 다음에 이 챗GPT-4에 가서 플러그인스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플러그인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이미 인스톨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웹파일럿이랑 그 다음에 링크 리더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 기능의 차이점을 아시고 싶으시면요, 이 두 가지 플러그인을 포함시킨 다음에 이 두 가지 링크 리더와 웹 파일럿의 사용법과 장단점을 분석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링크 리더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링크나 URL의 컨텐츠를 처리해주고 도움을 준다라고 하네요. 웹 파일럿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링크 리더의 장점은 OCR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 내에 텍스트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튜브 비디오에 자막을 해독하고 이해를 돕고, 단점은 OCR 기능은 이미지의 품질과 글꼴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웹페이지의 구조나 디자인에 따라서 컨텐츠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웹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검색 쿼리로 사용해서 웹페이지의 컨텐츠를 찾아주고, 다만 링크 리더와는 다르게 이미지나 비디오 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처리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요. 특정 웹페이지의 구조나 디자인에 따라서 컨텐츠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용성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링크 리더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한번 하나의 웹사이트 주소를 쳐보고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각 두 개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픈하려고 하는 팬덤 커널의 홈페이지거든요. 페이지가 어느 정도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 페이지의 문서를 어느 정도 읽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파일럿은 웹사이트의 주요 서비스를 찾아와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네, 이번에 링크 리더를 가지고 읽어오네요. 네, 굉장히 가져온 게 비슷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웹사이트를 요약해달라고 했는데 이 웹사이트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쫙 읽으면서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거의 성능이 비슷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구글 슬라이드 문서를 지난번에 링크 리더는 잘 읽어왔잖아요. 근데 웹파일럿은 혹시 읽어올 수 있는지 한번 두 개 다 요청을 시켜보겠습니다. 구글 슬라이드는 링크 리더만 읽어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던 꿈의 고객을 위한 가치다달의 설계법이라는 구글 슬라이드를 줬는데 웹파일럿은 그냥 웹사이트 문서 중심으로 읽어오는 것 같고요. 링크 리더는 다양한 PDF나 구글 슬라이드까지 읽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 글을 쓸 때 검색 결과 페이지에 상위 노출된 글의 URL을 제시해주면서 SEO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좀 더 상위 노출되기 위한 글을 제안해달라고 한번 두 개 다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글들이 가장 최상위에 노출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하나 URL을 복사해 놓고 두 번째 URL로 카피를 해 놓고요. 세 개까지만 벤치마킹해서 SEO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해주고, 내가 SEO적으로 얘네보다 더 높은 랭킹을 갖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안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명령문을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URL을 치고 링크 리더 플러그인과 웹 파일럿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퍼스널 브랜딩 검색 결과 페이지에 상위 노출되고 있는 아래 3개 글의 SEO 관점에서 주요한 포인트를 분석해줘 라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명확하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H탭, 이미지, 알트 텍스트, 또 사이트 내의 외부 링크와 내부 링크 관점에서 분석해주고 좀 웹파일럿으로 돌리네요. 첫 번째 글은 퍼스널 브랜딩이란 무엇인가 라는 타이틀이었고요. 네, 인터널과 익스터널 링도 없다고 하네요. 글은 퍼스널 브랜딩 최종 가이드라는 내용이고요. 알트 텍스트도 없고 윅스는 있다라고 하네요.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브랜딩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렇게 SEO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글들은 아니어서 제가 만약에 더 좋은 주제로 글을 쓰고 이러한 지적한 포인트에 대해서 글을 잘 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를 링크 리더를 통해서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 웹파일럿이 한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웹파일럿을 이용해서 위에 상위 노출되는 3개의 글보다 더 좋은 블로그 글의 제목과 디스크립션, 내용을 제안해줘 라고 해볼게요. 웹파일럿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아래 3개 글보다 더 높은 랭킹으로 노출될 수 있는 블로그 글을 제안해줘. 블로그 글의 SEO 요소를 제안해주고 기반으로
컨텐츠를 작성해줘.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 글쓰기 할 때 그 위에 3개 정도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을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한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퍼스널 브랜딩을 포함하되 참신한 제목을 사용해보세요. 예를 들면 퍼스널 브랜딩,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 설명으로는 퍼스널 브랜딩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알아봅니다. 키워드는 퍼스널 브랜딩, 가치 전략, 중요성 등에 대한 키워드를 포함하세요. 이미지를 사용하되 알트 텍스트 포함하세요. 네, 그러면 위에서 제시한 SEO 요소를 기반으로 작성해줘. 위에서 말한 것처럼 퍼스널 브랜딩,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 퍼스널 브랜딩이란 정의를 내려주고 있고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알트 텍스트로 이렇게 적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에도 노출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전략은 전문성을 정의하고, 두 번째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당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도 좋은 URL을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이 글을 어떤 근거로 썼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링크 리더를 통해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O 랭킹을 높이기 위한 주요 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키워드로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키워드를 제목과 부제목, 본문 메타 태그에 적절하게 분포시켜라.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유용하게 정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전략, 사례를 제공하고,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댓글이나 공유 등의 사용자 참여, 콜택션을 유도하는 요소를 포함시키고, 외부 링크로 연결해서 다른 블로그나 웹사이트와 협업을 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라고 하는 SEO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이 글의 사례로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을 써주고 있는데요. 퍼스널 브랜딩, 당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당신을 알아라, 브랜드 구축, 확산, 관리, 이런 4가지 단계를 알려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짧게 글을 알려줬는데 이걸 가지고 글을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웹파일럿에서 생성해준 글과 링크리더에서 생성해준 글을 통합해서 좀 더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좋은 글을 융합해서 만들어줘 라고 해볼게요. 퍼스널 브랜딩 마스터학인데 브랜드를 만들고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완벽 가이드. 우선은 링크리더에서 제공해준 글을 약간은 4단계였는데 5단계로 좀 늘려서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넣고 싶으니까 글과 가장 맥락이 닿으면서 사용자가 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미드저니 프롬프트 만들어줘라고 해볼게요. 들어가서 이번에는 플러그인에서 그림을 그리는 포토 리얼리스틱이라는 것만 해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글을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글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선 이미지 5장을 우리가 그려야 되잖아요. 이미지 알트 텍스트를 지금 다 제공해 줬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그 이미지 알트 텍스트 중심으로 그림 5장을 제안해 줘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알트 텍스트라는 거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이미지를 텍스트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검색인의 입장에서는 검색어와 연결해가지고 이미지 검색에 상위 노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검색 엔진 최적화의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알트 텍스트를 생성해주고 이거를 이미지로 변환해줘 라고 하면 그림을 생성할 때 되게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 블로그 글에 어울릴 만한 미드저니 생성해 주는데, 이때 이미지 알트 텍스트 문장을 참고해서 아래 블로그 글에 어울릴 만한 미드저니 이미지를 생성 프롬 영어로 작성해줘.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미드저니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말이 되는 그림인지. 네, 미드저니에 가서 이미지 프롬프트 6개를 순차적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연관성이 높은 그림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블로그 글에 이미지가 많으면 글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해하기도 좋고. 그래서 또 글 쓴 사람 입장에서도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2번째 이미지, 너무 재밌는 게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3번째 이미지, 다음에 4번째 이미지, 6번째. 요거를 시켜놓은 동안에 우리가 이 이미지 이해를 좀 하고 싶으니까 한번 번역을 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포토 리얼리스틱이 그리도록 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에서 자아를 발견하는 성찰의 순간에 대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모습과 사려 깊은 표정을 반영하는 거울을 묘사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부분. 두 번째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역동적인 장면. 그래서 브랜드 관련 단어가 적혀있는 빌딩 블록이 쌓여있고 이 빌딩의 과정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개념. 그러니까 메가폰을 사용해서 브랜드를 알리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메가폰은 시청자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 있고 역동적으로 결연한 표정을 지녀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개인 브랜드 관리를 시각화하는 부분.
그래서 다양한 사물이나 상징으로 표현된 브랜드의 여러 가지 요소들 사이에 균형을 잡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되고, 5번째는 브랜드 성장. 그래서 화분에 자라는 식물로 묘사해주고, 6번째는 성공적인 개인 브랜드 구축의 성과라 그래서 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다 넣을 필요는 없지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가 있죠. 첫 번째는 거울을 보면서 성찰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뭔가 브랜드가 구축이 되고 있는 모습, 세 번째는 이제 세상을 통해서 내 브랜드를 확산하는 모습, 네 번째는 브랜드를 시각화하는 모습. 그래서 브랜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균형 잡힌 사람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모습, 마지막은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화분에서 키우는 모습, 마지막에 굉장히 성공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완성한 모습.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의 블로그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웹파일럿과 링크 리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의 문서를 가지고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링크 플러그인을 가지고 내가 타겟으로 하는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들이 어떠한 SEO 요소들을 반영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한 SEO 요소를 포함해서 내가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글은 어떤 주제로 써야 되는지를 각각 받은 다음에 그 두 가지 글의 시안을 합쳐서 다시 한 번 더 완성된 글을 써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글에 들어갈 그림을 미드저니로 그려주는데 각각의 글 사이에 뭐 이미지를 6장이나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알트 텍스트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 글과 어울릴 만한 이미지에 들어가야 될 텍스트 문구를 알려주거든요. 그 텍스트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드저니의 프롬프트로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이 글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위 노출될 만한 그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SEO적인 요소와 이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다 담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웹파일럿과 링크 리더를 통해서 SEO에 상위 노출되는 글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GPT SEO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플러그인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블로그 글쓰기에 챗GPT를 적용하고 싶고 또 상위에 노출되고 싶은 그러한 니즈가 많으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SEO만 집중을 해서 각각의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케팅 방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시면서 챗GPT를 더 잘 쓰시게 되기를 원하는 제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팬덤 퍼널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